북한의 헌법상 지위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실상 정권이지 합법적인 정부를 지닌 헌법상 국가는 아니며 영토 조항의 규범력은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도 미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으로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반해 영토 조항과 관련하여 북한 지역은 사실상 북한이 통치하는 북한의 영토이며 북한 영토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보려는 경직되고 비현실적인 냉전시대의 사고를 하루속히 탈피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토 조항은 1948년 이래로 줄곧 불변이었지만 평화통일 조항은 제6공화국에 와서 새롭게 추가된 조항입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지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 추진을 규정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 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과 평화 통일이 현행 헌법의 기본 입장이자 당면 과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토 조항과 평화 통일 조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 또는 통합할 것인가는 그동안 학계나 정계, 언론계를 가리지 않고 큰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 논란을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헌법의 완전성과 남북 분단의 현실, 그리고 통일 정책의 조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헌법 제3조를 선언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평화통일 조항을 가치지향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 평화통일 조항의 우월적 효력론,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는 방안, 그리고 북한을 불법단체로 보는 영토조항의 규범적 의미가 헌법 변천으로 상실되었다는 견해로 나누어 설명. 결국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옳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합니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상충관계로 보지 않거나 헌법 해석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양자 모두 이론적으로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은 영토조항을 법적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만드는 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헌법 3조는 재헌 당시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 진압 및 소탕해야 할 객체로 본 북진 무력 통일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헌법의 규범적 효력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 제4조는 제6공화국에 와서 이루어진 헌법 정책적 결단을 반영한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담은 조항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한 해결만이 이 문제의 합당한 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단일 국가이면서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둔 예는 희소하다고 하면서 영토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주장하지만 영토 조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까지 주장하는 건국 이래의 남한 정부의 정통성 주장의 법적 제도적 표현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여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남한 정부의 정통성 주장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은 재헌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토 조항을 변함없이 유지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영토 조항을 제한하거나 분단 지역, 즉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기보다는 기존의 영토조항 3조를 토대로 삼되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여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조건을 정하는 헌법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기보다는
기존의 영토조항 3조를 토대로 삼되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여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조건을 정하는 헌법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엔 총회 결의 195조 3호를 보면 제2항에서 한국 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시행된 남한 지역에 국한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한국 임시위원회가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남한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는 한국 내 유일한 그와 같은 정부임을 선언하는 결의 195호를 채택했습니다. 냉전 시대 한국은 이 195호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 정부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남북 대립 상황 속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죠. 이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 정부라는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 선거가 실시된 남한 지역만을 대표하는 합법 정부라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해석이 갈린 거죠. 총회 결의 195호의 문구가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만을 대표하는 정부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라고도 해석 가능한 애매한 상태로 채택되었고 사실 이런 모호함은 의도된 결과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 한반도의 정치적 현실이 남북 분단에 따른 2개 국가 체제로 굳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을 포함한 전 한반도를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라는 해석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되어버린 셈이죠. 현행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3조에 다만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은 잠정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제4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다만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은 잠정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한정한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세한 논의는 생략합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지위와 대부분의 재산을 북한 지역에 남겨둔 채로 월남한 실향민들의 재산권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수도 조항의 신설 여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통일이 실현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의 지정 및 이전을 뒷받침하고 그 요건을 명시하는 조항의 신설 여부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3조의 2항을 신설하거나 3조의 2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족수를 가중해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다만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은 잠정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2항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오늘은 헌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조항, 영토 조항, 평화 통일 조항, 그리고 수도 조항까지 홍준영 명예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토니 로빈스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변화된 삶은 변화의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 개정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변화된 삶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김원호였습니다.